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사람이 결박당한 상태로 허공에 매달려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지게차에 벽돌 다발이 실려 있고 그 벽돌에 비닐로 사람 몸을 칭칭 감아서 결박을 시킨 겁니다. 그 상태로 지게차를 이동시키다가 급기야 리프트를 들어 올려서 사람을 공중에 이제 들어 올린 상태가 된 건데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시죠. 잘못했어? 잘못했어야지. 지금 잘못했다고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웃음소리 들리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네, 이게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지난해 연말 고용 허가제로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인 건데요. 네. 이 노동자가 벽돌 포장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유로 지게차 운전자로부터 이제 다그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분 동안 이 조롱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동료 가운데 한 명이 영상으로 이걸 기록한 덕분에 뒤늦게 인권단체를 통해서 공론화가 된 겁니다. 네. 정작 가해자는 장난이었던 일이 이렇게까지 파급될 줄은 몰랐다라면서 잘못을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웃음소리가 들렸던 이유를 짐작을 해보자면 이런 행위들이 웃음 섞인 장난으로 소비될 정도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 뉴스가 참 많이 됐던 내용인데 네. 비단 이것뿐이겠느냐. 사실은 짚어야 될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과연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얀마에서 이주 노동자로 왔다가 현재는 이주민들의 인권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는 소모뚜 씨를 통해서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심하거나 안 심하거나 그 차이뿐이지. 성기로 만지고 막 이런 거. 본인은 뭐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데, 근데 상대방은 불쾌하잖아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항의할 정도의 힘이 없잖아요. 이 노동자로서는. 언어도 안 됐고, 난도 눈치 보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뭐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그건 괴롭힘인 거잖아요. 네. 또 소모토 씨 같은 경우도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 이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방에 작은 불상을 뒀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꼭 양말을 벗어서 항상 그 불상 위에 얹어놓는다던가 예. 소모토 씨가 읽고 있는 책을 펼쳐서 거기에 손톱과 발톱을 깎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덮어서 이제 둔다던가 예. 장난처럼 툭툭 쳐서 소모토 씨가 도망을 가면 침을 얼굴에 뱉는 식으로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게 그 이유가 내가 널 예뻐하고 우리가 친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당해봤고 우리 사장님한테. 근데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한국인들이 나를 이뻐해준다는 것을 원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동자가 하지 마세요로 용기가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내가 이뻐서 그냥 장난치는 건데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어디에 호소를 하고 구제받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그 현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요. 과연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가 순순히 동의를 해줄까라는 지점에는 물음표밖에 남지가 않는 거죠. 이건 뭐 이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정당하게 이제 그 취업 비자 받고 온 경우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취업 비자를 받고 와도 사실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일자리나 신분이나 처우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보니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버티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처럼 공론화를 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정도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이유는 이번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녹취를 한다거나 촬영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작업장에서 이주 노동자는 아무래도 소수일 거고, 네. 그죠?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방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증언해 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가 사실은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애초에 노동자 개인이 이걸 용기를 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일까라는 점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이주 노동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한국인들끼리 하지 않는 거를 저희한테는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핵심적인 물음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례로 뭐 사업장 내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생각해봐야 될 거는 과연 우리가 몰라서 했던 행동일까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어떤 우리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를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떤 그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수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그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그 괴롭힘을 하면 나는 또 나보다 약자인 누군가를 괴롭히고 물리는 이런 과정이 구조적으로 또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개개인의 어떤 뭔가 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기대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 또 이렇게 되면은 작업장, 근로감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 건데 네. 항상 따라붙는 게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 뭐 지금 들은 게 뭐 한두 해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성숙한 어른님이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들과 다르지 않은 해외 노동자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